신부체험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가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가림증 치료 또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신부체험TV는 반드시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원리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 그 유튜브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저의 이론 설명이 있습니다. 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꼭 또 좀 읽어보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저의 핵심 이론은 신부 온도가 낮아졌을 때 내 몸에서 그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그 네 가지 현상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모공이 닫힌다. 또 땀의 분비가 줄어든다. 자,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진다라는 거. 이 네 가지를만 기억하신다라면 모든 질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피부 온도는 측정할 수 있지만 신부 온도는 측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모공이 닫히고 땀의 분비가 줄어들고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억력이 강해지는 현상이 보인다라면 신부 온도가 낮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모든 치료의 핵심은 신부 온도를 올려서 피부 온도를 낮춰서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다양한 증상을 가진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토피라든지 무한증이라든지 피부 건조증, 그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하고 또 그러한 궁금증이 무엇인지 제가 명쾌하게 그 궁금증을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질문의 내용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아토피, 무한증, 피부건조증, 기타 등등 문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6세 남성이고요. 자, 저의 증상을 좀 더 상세히 적어 볼게요. 아토피는 얼굴에만, 위치는 이마 부분과 눈 밑, 코, 옆, 볼, 짜기 쪽에 이러한 아토피와 여드름 민감성인 피부였고요. 예전 군대 가기 전에는 운동하거나 일을 하면 얼굴에 땀이 나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땀이 안 나요. 왜 땀이 안 난다고 그랬죠? 자, 신부 온도가 내려갈 때 모공이 닫힌다고 그랬죠? 자, 민감성 피부는 왜 피부였을까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예민하게 반응했겠죠? 자, 그리고 아토피는 대체적으로 이마, 눈, 코, 옆, 볼 쪽으로 생겼다고 그랬죠? 왜? 구멍이 많은 곳이니까. 염증이 잘 생긴다고 그랬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름에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 금방 얼굴에 열이 올라오고요. 화끈거린다라는 느낌입니다. 당연히 열 에너지는 어디로 쏠린다고 그랬죠? 구멍이 많은 곳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되니까 그쪽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화끈거리고 따끔거리겠죠. 자, 완전 찜질방에 있는 느낌처럼요. 열을 좀 식히고 하면 열은 식대 금방 또 얼굴에 열이 나요. 하루 종일 반복이에요. 자, 이분은 좀 우리 한국 사람 같지는 않아요. 문법이 많이 틀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열 에너지는 얼굴 쪽으로 식혀버리면 바로 또 식게 되겠지만 모공은 또 더 다치게 되죠. 자, 모공이 다치면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여름 발생한 열이 또 얼굴로 쏠리니까 또 금방 열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땀은 턱 밑으로 정상적으로 나는데 특히 많이 나는 곳은 팔뚝과 팔목, 손바닥과 손등에서 줄줄 흘러요. 자, 손바닥 쪽으로 열이 많이 쏠릴 때 그쪽으로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기화열이 생기고 그 이후에 액화가 되겠죠. 그때 땀이 날 수밖에 없다. 자, 국소 다한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제가 땀의 분비가 줄어든다라는 의미는 전신으로 골고루 땀이 나지 않고 국소적으로 땀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도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땀의 분비가 적다라는 것은 무한증 있는 사람, 국소 다한증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발바닥도 땀이 많이 흘려요. 당연히 마찰이 많은 곳으로 열이 잘 쏠리죠. 집에 들어와 보면 꼭 발바닥이 하얗게 되고 목욕탕에서 1시간 동안 발을 담가 놓은 것처럼요.
발에 냄새가 좀 나기도 합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산화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산화 속도가 빠르면은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발바닥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수장 족저 다한증과 액취증이 생길 수 있다. 자, 이분도 그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여름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보죠. 자, 겨울에는 늦가을부터 늦봄까지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자, 겨울에는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얼굴 피부가 갈라지고 각질처럼 피부가 떡겨요. 수분크림이나 로션 없이는 도저히 겨울나기 힘들 정도예요. 자, 당연하죠. 자, 겨울이 되면 신본도가 내려가고 모공은 더 닫히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또 갈라질 수 있겠죠. 각질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정말 저의 이론과 일치되는 분입니다. 자, 하루에 2번 정도는 수분크림과 로션을 발라요. 당연히 피부 건조증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러한 크림, 로션에 의해서 모공은 더 다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모공이 다치게 되면 열이 방출이 안 되면 또다시 피부 온도는 올라가서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겨울철에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경우에서 일을 하면 금방 얼굴에 열이 오르고, 당연하죠. 몸에서 열이 발생하면 구멍이 많은 대로 열이 쏠리게 돼서 그렇게 되고요. 금방 식어요. 자, 얼굴 피부가 갈라지고 푸석푸석해져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서 처음 저를 접한 사람이 보면 같이 일하지 않는 사람 외 뭐 사장님, 이사님, 외진 등등 보면 열심히 일하다가 봐도 얼굴에 땀이 안 나니 빈둥빈둥 놓은 것처럼 보여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한 사람은 땀이 많이 날 텐데 자기는 땀이 안 나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는데 저만 얼굴에 땀이 안 나니 그렇게 보일 수밖에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사곤 해요. 저한테는 가슴 아파요. 10여 년, 7 내지 8년 동안 피부과를 갔지만 연고만 받아와서 바르고 그러다 보면 다음 연도에 또 그 증상이 반복이군요. 계속 반복되겠죠. 자, 연고는 진정시키는 효과, 피부 온도, 신부온도 동시에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염증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또 보습제를 바르면 건조증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모공은 더 다치게 된다. 또 연고, 스테로이드 연고는 신부온도, 피부온도 동시에 낮춘다. 그럼 피부온도가 낮아질 때는 염증은 진정되겠지만 신부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은 더 다쳐서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때 피부온도는 더 올라가서 다시 염증이 된다.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왜 반복이 되는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 글을 보고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데요. 1번인 듯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무한증의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원인들로 인해 피부 부속기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이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자율신경계 이상 등과 같이 신경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이분은 나름 또 인터넷에서 찾아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겼다는 소리도 내 몸에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당연히 신부온도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체온 조절한다는 게 몸에서는 체온 조절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머리인 얼굴에서 느끼는 열감은 너무너무 덥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곱하기 10배 정도 느낌입니다. 당연히 상체적으로 열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열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우나를 가면 몸에서 느끼는 열은 땀을 흘리는구나 하는 느낌이지만 얼굴에서 느끼는 열은 미칠 정도예요. 자, 땀을 흘리는 느낌이 없으니 완전 고열이 있는 느낌이에요. 자, 땀이 나면은 기화열이 액화열로 되면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식으니까 시원한 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몸에서 열은 발생하고 땀이 나지 않으면 굉장히 고열을 느끼고 화끈거리고 따끔거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궁금증을 누가 풀어줍니까? 누가? 바로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니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자, 제가 글 쓰는 솜씨가 없어서 그런데 잘 좀 봐주세요. 답변 꼭 좀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칠 수 있으면 꼭 좀 고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자, 이분의 심정을 너무나 다 공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질병 치료라는 것은 핵심을 찔러야 되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본 원인은 심부 온도가 낮은 게 근본 원인입니다. 피부 온도가 높은 게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심부 온도가 낮아져 있는 이 심부 온도를 높일 때만이 피부 온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다양한 증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로 바라보면 절대로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질환을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한 겁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엄청 고열이 나타나면서도 무한증이 있고 국소다한증이 있고 이런 열감을 느끼고 있고 피부 건조증과 다양하잖아요. 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낼 때 이 모든 증상들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치료해서는 절대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치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나본들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재발되고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도 이러한 다양한 궁금증을 세포열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